저 어릴 때 우리 어머님한테 여쭤보니까 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너무너무 까다로웠대요, 어릴 때는. 그래서 먹는 거도 잘 안 먹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무서움증이 많았냐면은 소아과에 가서 주사를 못 맞아요. 열이 40도가 돼도 주사 딱 들고 나오면은 심리 밖으로 도망가 있기 때문에 제 아는 소아과에 가면 제가 떴다 그렇게 되면은 딱 간호사 2명이 문을 지키고 있어요. 네. 제가 도망을 가서 주사를 못 놓을까봐. 그랬기 때문에 어머님이 매 순간 너무 어려운 아이였는데 한 3학년쯤 지나가니까 좀 낫더라. 그리고 공부도 정말 많이 못했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의 저가 된 게 왜 이렇게 된 저도 모를 정도인데, 근데 확실한 거는 저 역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움도 많고 공부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한심스러운 아이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기다려주니까 한 3, 4학년 지나면서 갑자기 저 역시 세상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제가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제가 받아쓰기를 60종 이상 못 넘었는데요. 초등학교 때요? 2학년까지. 예. 그래서 어머니가 저가 좀 지진한 줄 아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을 나요. 3학년 때 수업 시간에 멍청하게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글씨를 쓰는데 히읗에다가 아 기억을 하면 학자가 된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외웠죠. 기억에 아를 붙이면 가 이렇게 해서 대충 통글자로 외웠던 것 같던데 3학년 때 갑자기 아 선생님이 글씨를 쓰는 걸 보고 저게 원칙이 있구나. 그때 한참 우리 구구셈을 배웠는데 2는 4개 외우다가 아 그것도 2가 2칸씩 뛰어넘는 거 3은 3칸씩 넘는 거 그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원리가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그때가 제 머릿속에서 추상적 사고력이 발달하는 아마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3학년 때였으니까 대충 맞죠. 여자아이들은 빠르니까.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는 공부가 좀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게 원리대로 돌아가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공부를 1등 하게 됐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까지 나를 푸시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줬던 어머님, 약간의 방치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방치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다려줘서 도움이 됐던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받아쓰기 60점에 주사 맞기 그렇게 싫어했던 아이가 의사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아이러니가 어떤 아이러니가 싶은 생각도 해보는데 사실 요즘 우리의 그 주위 어머니들을 보게 되면 얘네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느 나라보다 뜨거운 교육열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장단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장점은 한국의 어머님들만큼 자녀를 잘 보호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옛날 우스갯얘기로 이라크 전쟁 나갔을 때 그 한국 어머니들 보내면은 그 전쟁 벌써 끝이라고까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굉장한 능력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회가 발전한 건데 문제는 이제는 그런 식의 방법이 별로 안 먹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경쟁적이기 때문에 경쟁에 경쟁을 더해서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남보다 앞질러서 가르친다고만 해서 자기의 아이가 위로 올라가서 옛날과 같은 그런 성공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이 사회가 변했고 세상이 변했는데 우리 어머님들의 열심의 방향은 계속 그 옛날에 열심히 노력하면 다 성공할 것 같은 그 기대에 계속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소위 그 엄마 컴플렉스의 한 증세가 될까요? 특히 이제 제가 그 좋은 엄마 컴플렉스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붙여서 아이가 성공하는 것이 나의 성공이고 예. 나의 모든 컴플렉스와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려면 우리 아이가 잘 되면 된다로 가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예. 어머님들 중에. 그래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못하면 한 사나흘은 누우세요 거의. 우리 아이가 누가 같이 공부를 시켰는데 우리 애가 좀 더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 잘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가열을 시키는. 네. 그래서 아이의 실패를 절대로 못 견디는. 아이의 실패는 곧 내 존재가 무너지는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머님들도 실제로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어머님들은 결국은 저한테 오시게 돼요. 왜냐?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은 절대로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걸 못 견뎌서 대부분 엉엉 우시면서 저희 외래로 오시게 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좋은 엄마 컴플렉스가 너무 강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의 점수나 어떤 그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아이를 제외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떼놓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과 가치를 미리 발견하셔야지 아이가 사춘기 됐을 때 큰 난리가 안 나지.
자기를 이렇게 애랑 분리를 하는 거를 미리 하지 않으시면 영원히 그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아이도 괴롭고 자기도 괴로운 그런 나쁜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아이를 자기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엄마가 과연 계실까요? 저는 그래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너무 좀 안 좋은 쪽으로만 끝나니까. 그래서 네.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거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노력하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못 하시다가 대부분 초등학교 4, 5학년 넘어가시면 좀 그게 되시고요. 중학교쯤 되면 성숙단 부모님들은 다 아세요. 요거는 내가 손대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다 자연스럽게 오시는 부모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아이하고 나하고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부모들도 만나보셨을 텐데요. 부모들의 유형도 있다면서요? 네, 부모님들 중에서 특히 잔소리가 많고 아이하고 사이가 나빠서 저는 주로 오시는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사이가 나쁘게 하는 부모들도 참 종류가 많아요. 첫 번째가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래도 1번이 잔소리쟁이. 하루 종일 양말 벗어라, 신발 벗어라 이거 쫓아다니는 어머님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네. 또 그 다음 부모님이 뭐냐면 뭐든지 자기 뜻대로 자녀가 안 따라주면은 화가 나서 못 견디는 부모가 있으세요. 사실 전자의 부모님들, 잔소리를 계속 하는 부모들은 불안하신 분들이에요. 네.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쫓아다니면서 계속 잔소리를 그래도 할까봐. 잔소리하면 더 안 하는 것도 모르시고 이거라도 하면 제가 잘할까봐 잔소리를 하고 다니시는 거고 효과는 네. 없지만 이 두 번째 부모님들, 애가 자기 통제권에서 자꾸 벗어나면 못 견디는 부모님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속에 열등감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나는 최소한 우리 아이한테만은 무시를 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굉장히 무의식적인 게 있으셔가지고 애가 조금만 반항을 하고 원래 자식이라는 거는 말 안 듣게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 부모 말 듣게 태어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너무 아이의 자유의지를 끊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화를 많이 내면 아이들은 무언에 네 하는 예스맨이 돼요. 예. 뒤에 가서 딴 데가 터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모 앞에서 항상 예예예를 하고 너무 공손한 아이들은 좀 더 걱정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모들은 대부분 가슴 깊이 자기 열등감이 좀 있으셔요. 이 두 부류가 제가 볼 때 현재 문제를 만드는 부류 중에 제일 많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수록 좀 드물긴 하지만 좀 더 심각한데 아버님들 중에서 손부터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들 중에서 좀 안 좋은 분들이 폭력을 쓰시는 분들이 이분들 평소에는 잘하세요. 조용히 있다가 뭔가 꼭 참다가 안 되면은 말